안녕하세요. 이제 무선이 아니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린 법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미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용도입니다. 블루투스라는 게 두 개의 기기 간에 신호와 정보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야, 이런 식으로 내가 보낼게. 그럼 넌 이런 식으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서로의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된 그런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규격을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프로파일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음악용 제품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키보드에도 연결할 때 쓰이고, 스마트폰에서 뭐 파일을 전송할 때도 쓰이고, 프린터랑 연결할 때도 쓰이고, 다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만 사용되는 프로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화용이고, 두 번째는 감상용이에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이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는 이 감상용 단방향 프로파일을 쓰다가 전화가 걸려온다. 이렇게 하면 통화용 프로파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냥 둘 다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게 블루투스의 규격이니까 따라야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통화용 양방향 이 프로파일은 음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채널을 하나밖에 전송 못 합니다. 원래 이제 왼쪽, 오른쪽 스테레오가 있잖아요. 근데 모노로만 나와요. 그래서 음질이 굉장히 조악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통화용으로만 써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음악 들을 때는 조금 되게 좋게 들었는데 통화할 때는 음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프로파일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음악 감상할 때나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는 이 감상용 프로파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훨씬 음질이 좋죠. 대신에 이 감상용 프로파일에서는 마이크를 못 씁니다.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으로만 이어폰, 헤드폰을 쓸 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프로파일 선택해도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잖아요. 문제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PC나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쓰시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면서 음성통화를 하고 싶어 해요. 특히나 이제 음성통화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전화를 하는 거랑 그다음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음성 채팅을 하는 거랑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채팅을 하는 거는 VoIP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스카이프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식의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음성 채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블루투스로 하겠다. 그러면 음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PC에서 이제 음성 통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음성 채팅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를 활성화할 때 이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은 마이크가 활성화되는 순간 프로파일을 통화용 프로파일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파일은 음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로 소리를 듣게 되면 이 헤드폰의 좋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똥 같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 비싼 돈 주고 블루투스 이어폰 샀는데 인터넷으로 채팅하니까 음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성 채팅용으로 무선 헤드폰을 사시는 분들은 블루투스가 아니고 2.4GHz 와이어리스라는 무선 방식을 채택하는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대역폭의 제한도 없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음성 채팅을 하면서도 고음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블루투스도 무선이고 2.4GHz 와이어리스도 무선이다 보니까 퉁쳐가지고 무선 헤드셋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 둘 중에 뭔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선 헤드셋을 사실 때는요, 무선 방식이 어떤 것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을 요 마이크 있는데 블루투스 헤드셋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알고 있지만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마이크 기능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사실 마이크가 제대로 달려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헤드폰들은 이 마이크가 내장이기도 하고 블루투스 코덱 자체가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음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통화형 프로파일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냥 잠깐 통화하는 용도이지, 그러니까 뭔가 좀 고퀄리티를 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음성 채팅을 하고 싶고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도 원활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2.4GHz 와이어리스 방식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요 점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블루투스의 한계입니다. 블루투스는 전송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송을 하고
받는 쪽에서 이제 압축을 해제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압축하고 압축을 해제하는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좀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코덱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코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음원 정보를 코덱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코덱을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손실하고 두 번째는 지연입니다. 블루투스 방식은 무조건 손실이 있어요. 음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무손실 음원을 내가 듣는다고 해도 만약에 블루투스로 듣는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무손실 음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연이 발생합니다. 지연은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음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연돼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싱크가 안 맞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화면이랑 소리랑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 캐릭터가 딱 때렸는데 그 때리는 소리가 약간 늦게 소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격투 게임이나 뭐 리듬 게임이나 뭐 총싸움 같이 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연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블루투스 기술이 조금 후질 때에는 이 지연이 좀 심했거든요. 진짜 소리랑 입이랑 소리랑 따로따로 놀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 지연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거든요. 뭐 지연이 최소화된 코덱을 쓴다든지 아니면 게이밍 모드라고 해가지고 음질을 많이 손해 보더라도 지연이 진짜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의 방식을 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연을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 유선도 지연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지연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블루투스 기술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이 손실과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신다.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유선을 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다음으로 연결 안정성입니다.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뒷면에 이제 패키지에 보면은 뭐 문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 제품은 무선 혼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막 이런 식으로 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선 전파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밀집된 번화가나 뭐 대중교통이나 신호등 밑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 이 블루투스 전파가 인체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기기 쪽 스마트폰이 그런데 스마트폰의 그 통신 모듈 부분을 손으로 막고 있으면 연결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될 수 있으면은 핸드폰을 꺼내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옷 속에 집어넣거나 엉덩이에 뭐 주머니 넣거나 아니면 뭐 안주머니 넣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핸드폰을 꺼내서 들고 있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들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통신 모듈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아이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을 가지고 그 파지법을 계속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끊기나 안 끊기나라고 이제 테스트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별 문제 없고요. 만원 지하철처럼 많이 끊길 때 그때는 진짜 잡고 있는 부위에 따라서 진짜 많이 끊기더라고요. 다음으로 앱 설정 변경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안 듣고 구매하시는 용자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매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필요한 얘기인 게, 뭐 청음샵이나 이 전시 매장 같은 데 제품이 놓여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제품들이 그러니까 전용 앱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호환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니는 소니 앱이 있고 비에노는 비에노 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앱에서 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게, 그러니까 이 앱을 설치 안 했는데 이 제품에 뭐 소리가 변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분이 이 앱을 깔아가지고 그 앱에서 소리를 변경하면 그 값이 헤드폰에 전송돼가지고 저장이 됩니다.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 제품이 소리가 바뀌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의 기본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청음샵이나 전시 매장에 가셨을 때는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는데 앱을 설치하셔가지고 기본 설정이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청음을 하고 나서 들어보신 분들이 기본 설정으로 바꿔놓고 가시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를 기대하기 좀 어렵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번거로움을 좀 감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게 옛날에 유선 제품들은 사실 이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무선 제품들, 블루투스 제품들은 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서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버그가 있는데 그걸 수정하거나 이런 좀 장점이 있지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은 소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나 노이즈 캔슬링 같은 이런 기능적인 거를 좀 무기로 삼는 전자제품으로서의 무선 헤드폰, 이거라고 하면은 사실 펌웨어 업데이트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 기기가 좀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핵심이 음향 감상 도구로서의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구매했다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품 막 출시돼가지고 들어보고 리뷰를 썼단 말이에요.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제품 다시 들어보니까 소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2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6개월 뒤에 그 제 리뷰를 보신 분들은 이 새끼 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로서는 좀 되게 억울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금액대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 제품은 앱도 지원하지 않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실망하거나 얘네들은 이렇게 비싼 거 팔아놓고 이런 것도 지원 안 하냐?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미완성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일단은 반응을 보고 일단 출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지 뭐 라고 하는 조금 안일한 그런 좀 태도로 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게 없으니까 딱 내려오면 끝이었잖아요. 어떻게든 오점을 남기지 않고 그 철두철미하게 제품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요즘은 일단 출시하고 뭐라고 하면 바꾸지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조금 이게 뭐 제조사분들한테 너무 좀 물론 펌웨어 업데이트가 강점이 있죠. 제품을 계속 보완하기도 하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던 기능을 추가해 주기도 하니까 좋은 기능이긴 좋은 물론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자신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 우리 제품은 완벽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어.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앱을 지원하지 않거나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런 자신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든 게 완벽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더 이상 문제는 없어. 만약에 바뀌어야 한다면 그건 다음 제품으로 만들 거야. 약간 이런 좀 고집, 자신감 이런 것들의 표출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소리가 바뀐다는 고지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많은 게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리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나는 이전 소리가 좋아서 샀는데 바뀌었어. 이럴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멀티포인트입니다. 멀티포인트는 그러니까 2대의 재생 기기를 동시에 상시 연결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당연히 기기를 하나랑 연결하는 것보다 2개를 동시에 연결하는 게 연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겠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연결 안정성이 문제가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멀티포인트를 활성화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새는 이제 멀티포인트를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좀 더 좋은 게 그런 온오프가 없으면 하나만 연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상시 연결할 수 있게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완벽하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포인트가 오프되어 있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멀티포인트가 저는 되게 훌륭하고 제가 좋아하는 기능이 맞지만 아무래도 연결 안정성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다. 근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멀티포인트가 있어도 그렇게까지 연결 안정성이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어폰이 조금 연결 안정성이 약해요. 상대적으로 연결 안정성이 강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헤드폰에 비해서는 연결 안정성이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어폰에 있는 멀티포인트는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덱 이야기입니다. 블루투스 코덱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음질로 분류되는 SBC,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모든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에는 SBC가 무조건 있습니다. 중음질로 말할 수 있는 AAC 코덱, aptX 코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음질 코덱이라고 부르는 LDAC, aptX HD, aptX 어댑티브, 그리고 SAC 요런 이제 고음질 코덱들이 질별로 조금 나뉘는데 문제는 이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에만 이 코덱이 지원되면 다가 아니고 재생 기기에도 이 코덱이 있어야 붙습니다. 그 코덱으로. 기본적으로는 SBC보다는 AAC가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걸로 붙이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제품마다 좀 다른 게 앱에서 이 코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알아서 그 높은 코덱으로 붙는 제품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아이폰은 AAC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SBC랑 AAC밖에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고급 헤드폰들이 광고하는 이 고음질 코덱들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안 붙어요, 그걸로. 이거 사실 블루투스 버전도 마찬가지인 게, 블루투스 버전도 양쪽이 다 맞아야 그걸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낮으면 그 낮은 걸로 통신이 돼요. 어쨌든 이 코덱이라는 것도 사실 너무 많아요. 좀 통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애플 같은 경우에는 AAC로 통일해가지고 다른 거는 지원 안 합니다. 이런 반구도 없는. 신경 안 써요. 전 몰라요. 막 이렇게 좀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안드로이드 진영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나오면 쓰고 싶잖아요. 근데 또 스마트폰 내 모델에는 이 코덱이 지원이 안 돼. 그러면 옆에 꼬다리를 달아가지고 그 블루투스 코덱을 달는 꼬다리를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 코덱도 좀 USB-C 단자로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 강제해가지고 좀 누군가,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야, 이걸로 해 라고 딱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블루투스 버전이나 이 코덱 같은 경우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의 음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코덱이 SBC라도 헤드폰이나 이어폰의 구조 자체, 설계 자체가 훨씬 더 좋다면 그 코덱을 다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물론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블루투스 버전이나 이 코덱을 좀 더 좋은 걸로 쓰면은 더 나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게 헤드폰의 등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다음은 유선 사용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블루투스의 한계 때문에 블루투스는 무조건 손실이 있고 지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블루투스 헤드폰에는 유선 케이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폰 얘기가 아니고 헤드폰 얘기겠네요. 블루투스 이어폰은 케이블이 아예 없으니까. 예.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면 대부분 다 유선 케이블이 있어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손실이나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유선으로 연결해서 쓸 수 있죠. 착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무선 헤드폰이지만 유선 연결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유선 헤드폰과 똑같은 성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 블루투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팅이 블루투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히 무선 제품을 팔았는데 사람들이 유선을 더 많이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무선 제품을 샀으면 무선으로 쓴다라는 걸 가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기본 세팅이 블루투스로 연결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음향을 세팅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거는 손실이 있고 지연이 있고, 그러니까 음역대 중에 잘린 부분이 있고, 그거를 가정하고 튜닝을 하기 때문에 유선을 들었을 때 소리가 오히려 구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경험한 제품 중에 대부분 다 무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선 헤드폰들을 유선 연결한다고 해서 유선 헤드폰처럼 좋아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제품 내부에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선 헤드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버와 인클로저, 드라이버에서 만들어진 그 음이 인클로저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 헤드폰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있고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한 울림을 되게 방해해요. 그래서 아무리 유선 연결한다고 해도 소리의 울림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선 헤드폰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선 연결을 했을 때 무선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긴 해요. 요거는 자체적으로 헤드폰 내부에 자체적으로 DAC랑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들이 그렇거든요.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게 상세 표지에 써 있어요. 상세 페이지에 이 제품은 유선 연결 시 훨씬 더 고음질로 음악을 재생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요게 보통은 고급 모델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헤드폰들은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 유저가 실외에서는 좀 음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를 선호하겠지. 하지만 집에서는 더 좋은 고음질로 듣고 싶을 거야 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유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최대한 DAC랑 앰프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션까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다 그러지 않고 고급 모델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요거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을 구매하기 전에 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이 진입 장벽이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향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유선의 세계로 발을 디디면 훨씬 더 저렴하게 그 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의 무선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진지한 음악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무선으로 이제 발을 들였다고 하면은
유선의 세계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이제 불편하긴 한데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으로 그 선실되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유선의 세계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음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시간과 수고로움은 들지만 유선의 세계도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놀이였습니다.